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지금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고점 대비 약 30% 가까이 빠졌네요. 그죠? 그래서 하락장의 공포가 이렇게 깊어가는데 QQQ 몰빵 투자자는 어떡하냐? 앞으로도 계속 QQQ에 투자해도 되냐? 구독자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QQQ에 전액 투자를 했나 봐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직투 계좌인지 연금저축 계좌에서 나스닥 100을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QQQ에 몰빵 투자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최악의 투자 기간 동안 뭐 다 큰 법을 전후겠죠, 그죠? QQQ에 100% 투자했을 경우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 투자자의 MDD 맥시멈 드롭다운 그리고 언더워터 피리어드를 살펴보고 대응책이 있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S&P 500 몰빵 투자가 걱정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 닷컴 버블 기간 동안에 QQQ 투자가 결과가 됐을까 한번 백테스팅을 해봤습니다. 그죠?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백테스팅과 QQQ가 1999년 상장됐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부터 나스닥 100에 투자하던 뮤추얼 펀드가 있었거든요. 이 라이덱스 자산운용의 RYCOX의 뮤추얼 펀드를 이용해 가지고 백테스팅과 시뮬레이션 타임 프레임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 수익률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이 라이덱스의 뮤추얼 펀드가 운용 보수가 비싸서 그래요. RYOCX 펀드는 운용 보수가 1.33%, 그리고 이 배당이 없대요. 디비den드가 없어요. 근데 QQQ는 운용 보수가 0.2%에 배당 수익률이 지금은 이제 0.5% 정도 됐지만 과거 20년 동안은 약 1.5%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 명목 CAGR은 QQQ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용 보수 보이시죠? 그죠? 디비던드는 없어요. 그래서 1994년에 상장됐지만 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에서는 이제 1995년 1월부터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올해 4월까지 이렇게 백테스팅을 해보면 이런 비싼 운용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S&P를 이겼죠. 그죠? S&P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익률은 이 QQQ와 마찬가지로 이 닷컴버블 3년 동안에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죠. 그죠? 요 기간 동안에 MDD가 83%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고점에 한 방 거치를 했다면 원금 회복되는데 거의 16년 걸렸습니다. 요 보이시죠? MDD 보이시죠? 그죠? 닷컴 크래시 동안 82% 빠졌고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82%가 빠졌어요. QQQ입니다. QQQ. 나스닥 100 투자했을 경우 회복하는데 16년 10개월 걸렸네요. 그죠? 16년 10개월. 언더워터 피리어드. 전고점 회복하는데 16년 10개월 걸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도 미국 2대 지수인데 이렇게 한 방에 고점에 몰렸더라도 그냥 망연자실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계속 정리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올해 뭐 나스닥 100이 16,700포인트에서 지금 거의 12,00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도 계속해서 월급 들어온 날 정리 매수했습니다. 뭐 살 것도 없잖아요. 그죠? 다른 개별 주식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10만 달러를 QQQ에 몰빵했는데, 자, 1억을 QQQ에 몰빵했는데, 닷컴버블 최고점에서 몰빵했어요. 80% 빠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몰빵해두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월급 들어오면 1,000달러씩 적립투자했다. 라면 이제 닷컴버블 꼭대기에 물렸을 경우 본전 돌아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2022년 4월까지 계속 이렇게 적립투자를 했다면 내 자산은 과연 손실일까? 얼마나 불어났을까? 당연히 손실이 아니겠죠. 그죠? 자, QQQ는 이제 2000년부터 데이터가 있으니까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1억을 몰빵 거치하고 계속 이렇게 1000달러씩
10만 달러 몰빵 거치하고 1000달러씩 적립 투자를 했다면, 자, 22년 4개월 동안 최종 자산이 230만 달러가 됐네요. 그죠? 원금은 36만 8천 달러입니다. 그리고 누적 자산이 230만 달러가 되었으니까 수익은 190만 달러예요. 누적 수익률은 542%다. 연평균 수익률은 11.14%다. 자, 닷컴버블 꼭대기에 목돈 10만 달러를 물리고도 꾸준히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립 투자를 했다면 22년 4개월 동안 11.14%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SPY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닷컴버블 동안 SPY는 반토막 났지만 QQQ는 마이너스 82%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충격적인 MDD를 기록하고도 계속 이렇게 적립 투자를 했다면 SPY를 이겼다. SPY를 이겼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MWRR 이 적립식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oney Weighted Rate of Return. 만약 그런데 이제 닷컴버블 공포에 10만 달러를 바닥에서 손절하고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1억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무섭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절반 정도 손실 난 상태에서 뭐 탈출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대개 이렇게 절망의 바닥에서 손절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그 차트 보셨죠, 그죠? 그래서 공포의 바닥에서 손절하고 이제 다시는 주식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자산 증식 기회를 놓쳤겠죠. 그 제레미 시겔 교수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하락장의 공포와 손실의 경험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뭐 예금이나 하고 현금으로 가만 놔둔다면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하겠죠. 그리고 제레미 시겔 교수가 가장 경고하는 바는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이 자산 증식 기회를 놓치는 것이 장차 더 큰 위험이라고 경고를 해요. 주식에 장기 투자해라 라는 책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꼭대기에 10만 달러 거치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적립 투자를 했다면 본전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자, 요 차트를 볼까요? 자, 10만 달러 거치하고 계속 월 1000달러씩 적립하는 경우입니다. 이 연두색 선이 원금이에요, 원금. 그리고 빨간 선은 이제 포트폴리오 밸런스입니다. 투자 기간은 이제 월별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닷컴버블 꼭대기에 진입해가지고 투자 96개월째, 7년 7개월 걸려가지고 7년 7개월 만에 본전 도달해요. 2007년 9월에 본전 도달합니다. 굉장히 괴롭겠죠, 그죠? 아마 못 견디고 떠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은 S&P 500과 더불어 미국의 2대 지수잖아요, 그죠? 이런 지수 투자는 믿을만 해요. 그래도 뭐 개별 주식, 섹터 ETF 그런 거 하다가 이제 믿음이 없어가지고 1년 정도만 횡보해도 다 팔고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쨌든 7년 7개월을 버텼는데 본전을 회복했는데 요 기간에 본전을 회복했는데 딱 두 달 만에 다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습니다. 기쁨을 누리다가 다시 금융위기를 맞아 원금 21만 달러가 여기서 원금이 21만 달러 되거든요. 12만 달러로 주저앉는 경험을 해요. 또 괴롭겠죠, 그죠? 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인덱스 패시브 투자는 그냥 반토막이 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 캠피시 경고대로 가만 놔둔 것보다 수익률이 처참할 것이다. 그래서 패시브 투자는 그냥 반토막이 나더라도 가만 놔두는 거다. 월급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적립 매수하고. 그리고 투자 기간이 이제 123개월째. 요 기간부터는 이제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25년 이후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몇몇 힘든 시기는 있었죠. 2011년 미국 신용위기, 15년에서 16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18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 엑셀 시트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과거는 요랬다 치고 미래는 어떨까요? 역시 10만 달러를 닷컴버블 꼭대기에 몰빵하고
매월 1,000달러씩 적립하는 경우를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백데이터는 이제 최악의 기간을 넣었습니다. 최악의 기간. 2000년부터 2010년 동안은 미국 증시의 최악의 기간이었죠. 최근 20년 동안 최악의 기간이었습니다. 그죠? 향후 이제 10년 투자, 50년이 아니고 30년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 자, 10년 투자하는 경우 아주 나쁘면 하위 10분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48%예요. 정말 운 나쁜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위 50분위 같은 경우에는 8.14%네요. 20년 투자에도 아주 운 나쁘면 이 하위 10분위 이런 데 걸리면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97%예요. 그리고 30년 투자에도 아주 운 나쁘면 0.68%입니다. 은행 예금보다 못하겠죠. 자,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투자 환경이 좋지 않았던 2000년에서 2010년 동안의 데이터가 시뮬레이션 기간의 절반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뮤추얼 펀드 RYOCX 뮤추얼 펀드를 넣어가지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운용 보수가 비싸고 배당 수익이 없으니 그 현실에는 요 데이터에서 이 TWRR에서 플러스 1.13%포인트 가산하면 QQQ 수익률과 비슷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백데이터는 요 기간 동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30년 운용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10년 QQQ를 나스닥 100을 10년 운용만 하면 재수없는 경우에는 요렇게 걸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하위 10분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0.68%, 그리고 20년 운용하면 하위 10분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4.51%, 자, 1.13% 가산이라 그랬으니까 약 5.64% 정도 되네요. 그죠? 20년 운용하면 재수 없으면, 그래도 아주 재수 없으면 5.63% 정도 된다. 그리고 30년 운용하면 이렇게 되고, 중위 50분위 수익은 14.39%, 여기다 1.13% 가산하면 15.5%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10년 운용하는 경우에는 불안하겠죠, 그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불우한 환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으로만 점철되지 않는다면 대개 이렇게 10년 운용하더라도 중위 25분위에서 50분위 요 사이의 수익률은 충분히 거둘 수 있다 라고 정신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 인덱스 패시브 투자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10년 이상 더 장기간 운용하면 결국 변동성은 줄어들고 소멸됩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에게 유일한 표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산의 정식 방정식에서 투자자산, 투자금액 곱하기 1 플러스 투자수익률, 엑스포넨셜 투자기간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투자자산과 투자기간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요걸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필망합니다. 투자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냥 시장이 점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 주식 종목 추천해 주는 그 사람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이 점지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 알파 수익이 가능하냐? 예전 영상에서 한번 살펴봤죠.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의 능력과 그 여러분에게 종목 찍어주는, 리딩해주는 그 사람들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20년에서 100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투자 자산을 어떻게 정액할 것이냐. 뭐 저축하고 전략해야 되겠죠. 투자 기간을 단축시키면 안 되겠죠. 늘려야 됩니다. 그죠? 투자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걸 올리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필망합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스닥 100에 그러면 세부적인 인덱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